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앞서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린 대로 어제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29명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핵심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연결합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이른바 신시장이 들어선 지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과 구시장 상인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수협은 신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구시장 상인 측은 현행 구시장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갈등조정협의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쪽을 중재하고 있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어제 낮 3시 53분쯤에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이 제천 대형 화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공하성입니다. 예,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정밀 감식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지금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격자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추정 원인도 1층에서도 발화가 됐고, 1층에서 그 차가 많이 주차돼 있기 때문에, 예. 1층에 세워져 있는 주차장에 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화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일단 화재 첫 발화 지점은 감식을 통해서 알아봐야겠고요.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건물 외벽에 쓰인 그 외장재 공법이 드라이비트라는 공법인데요. 이게 화재에 많이 취약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것은 예. 건물이 다 지어지고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철판을 덧댄 것인데요. 예. 일단 건물 외벽에 화재가 번지게 되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로 됐습니다. 예. 그 예전에 스티로폼 패널이라고 하나요? 샌드위치 패널 그런 것이 이것과 비슷한 유형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패널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십니다. 예, 어쨌든 스티로폼이 그 불에 잘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화재를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에 일어났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이 드라이비트 공법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개선이 안 됐나 보군요. 그 이후에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2015년 대봉 아파트 화재는 10층 건물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소방법에는 11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봉 아파트 화재 이후로 내년 1월 26일부터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그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새로 지어진 건물에만 이 법이 적용이 되지 기존 지어진 건물은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사각지대. 그렇군요. 예, 교수님 연결을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지적을 받은 것이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입니다. 겉에를 스티로폼으로 덮고서 그 위에다가 이제 철판이라든지 시멘트를 바르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공법 자체가
좀 저렴하고 그리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연결됐습니까? 네. 예. 이번에 2층 여자 목욕탕에서 20명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고서 쓰러진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목욕탕에는 물이 많으니까 덜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목욕탕에는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물이 많이 상존하기 때문에 예. 원래 훨씬 다른 부분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편인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1층에서 화재가 났고 목욕탕은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유독가스는 2층으로 가장 많이 번지고 또한 이 건물 구조가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예. 연기가 잘 배출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사를 많이 당했다. 예, 뭐 창문이 큼직큼직한 것들이 아무래도 그 2층 목욕탕 특성상 없어서 통유리로 돼서 유독가스가 많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화재에 직접적으로 이 피해를 입은 것보다는 유독가스를 마셔서 숨진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건축물에 대한 구조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필로티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이번에 그 지진 때도 문제가 지적됐죠. 2층으로 필로티 건물이라서 더 빠르게 유독가스가 유입된 그런 원인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 자체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1층에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그 계단의 출입문을 예. 방화문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유독가스가 그 계단으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은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반 문을 설치해서 무관하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연기가 계단으로 유입되면 급격하게 전층으로 화재가 유독가스가 확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제천 소방서장 브리핑을 보니까 필로티 중앙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올라갔고 또 하나가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서 연기가 위로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승강기에 그 연기가 들어갔을 때 방화문 같이 이렇게 건축 구조상 연기를 막아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예. 엘리베이터로 연기가 유입되면 전층으로 화재가 확산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예. 엘리베이터 앞쪽에 방화 셔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연기나 유독가스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중앙부하고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연기가 많이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뭐 방화문이라든지 그런 셔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설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예. 제때 작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또 안타까운 것이 소방차가 도착을 했는데 30-40분 정도 주차된 차량을 치우다가 견인차로 끌어내다가 구조작업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행 그 불법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범칙금이 4만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또한 그 우리나라 주차 공간이 사실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예. 정식적으로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예, 알겠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그 전화 인터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가 부르는 My Love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저는 초록리본 도서관의 이경호 활동가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NGO 러빙엔즈라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밝은 공간에서 쉴 수 있게 대안공간으로 마련한 도서관이고요. 한 4년 전에 개관했습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300인의 후원자가 계세요.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아이들이 자유롭게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책 읽기 그리고 보드게임이 특화된 도서관이에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 그리고 조손 가정 아이들 굉장히 외로운 친구들도 많고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각종 비행에 빠지기 쉬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어른 친구 1대1로 맺어주어서 안정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잘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10년 동안 친구가 되어줘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멘토링을 하는 단체입니다. 누군가 불쌍하거나 가난한 친구를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공원도 가고 차츰차츰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 친구가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한 명씩만 어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내 삶을 완전히 투자해야 되는 그런 멘토링은 아니고요. 단순히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 아동을 돕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러빙엔즈의 멘토가 되고 싶다고 신청해 주시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멘토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 친구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초록리본 도서관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놀거리가 많아진 것처럼 보여요. 요즘 아이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뭐 컴퓨터 만진다든지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다든지.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비석치기, 숨바꼭질, 술래잡기, 뭐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딱지치기, 팽이치기 이렇게 다양하게 바깥에서 뛰어노는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다 실내에서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혼자서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게 많아서 많은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책 읽는 것을 실제로 놀이로 생각한다면 참 좋겠네요. 초록리본 도서관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리샤 이어우드의 How Do I Liv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광고 전해드린 다음에 수도권 행정탐방 그리고 투데이 안전 톡톡 코너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펫팸족이라는 신조어도 이제 낯설지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인천시도 역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3만 3천여 마리로 파악되는데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천이 8번째로 반려견이 많은 도시지만 아쉽게도 반려동물 놀이터는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마침 내년이 개띠의 해이기도 한데요. 인천시도 인천대공원과 부평원적산 공원 두 곳을 반려견 놀이터로 조성하기로 하여 내년 가을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뭐 이런 반려동물을 좀 무서워하신다든지 아니면 사고의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만한 소식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인천시에서는 보고 있나요? 네, 인천시에서는 그 점을 특히 고려해서 기존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독립공간을 만드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은 반려견과 접촉하는 빈도를 최소화하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인천시는 내년 가을 반려견 놀이터 개장 이후에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좀 보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에 있는 섬, 여러 섬들이 있는데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대이작도에 지하댐이 건설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대이작도 하면 하루 한 차례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의 섬 풀등으로도 유명한 섬이기도 한데요. 예. 그동안 물 부족 문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하댐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대이작도의 물 수요량을 살펴보면 2025년을 기준으로 전망할 때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로 1일 11만 리터, 또 관광용수로 1일 최대 19만 리터가 소요되어 총 30만 리터가 필요한데 현재 물 공급량은 약 19만 리터로 하루 11만 리터 정도의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이작도는 지질 여건상 지하수의 해소가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용수 공급에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었는데요. 이번 지하수댐 건설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섬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하수댐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언제쯤부터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될까요? 네, 이번 지하수댐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소요되는 예산 약 20억 원이 전액 국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예. 내년에 착공을 하면 2019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하수댐은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에 인공 물막이를 벽을 설치해서 물을 가둔 다음에 집수정을 통해 뽑아올리는 시설로 이렇게 되면 이작도의 물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하수댐은 6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섬에 건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특히 섬의 도시인 인천은 다른 섬 지역의 물 부족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하에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물들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댐이군요. 자, 다음은 인천시에서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은 이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안 됐었나요? 예, 그동안 인천시 지도 포털을 통해서 198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구축한 항공사진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시민의 재산 관리를 위한 각종 자료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은 해왔습니다만 단순 열람 기능이 한정돼 불편해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읽어보는 열람 기능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공적인 서류로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적 서류는 안 되고 참고 서류를 열람만 할 수 있었는데 지난 21일 국토지리정보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천시 항공사진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이제는 공적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천 시민들이 어떤 용도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주로 소송자료나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등의 확인 자료 등 항공사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항공사진을 공적 서류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 편의성 향상과 함께 공간 정보의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한 대표적인 첫 사례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무료로 시행하게 됩니다. 예, 인천시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 서비스까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호 방송팀장이었습니다. 더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듣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저체온증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 양천 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합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하고 국립과학수사원이 조금 전인 9시 30분부터 합동 감식에 들어갔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안타까웠던 점 한 가지가 아마 앞서 인터뷰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 한 30-40분 뒤에야 구조작업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 네. 이유를 들어보니까 진입로에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어서 이걸 견인차 불러서 치우느라 그랬다는 거죠.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발 동동 고르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저희도 보면은 이제 출동을 나갔을 때 저희가 구급차가 있고 불을 끄는 좀 빨간색 큰 차가 있어요. 예. 뭐 펌프차, 탱크차라고 하는데 사실 불을 끄는 차들은 그 차들이 먼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셋이 동시에 출동하면 이제 진입로가 좁아서 그 차들은 좀 이제 큰 도로로 돌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예. 저희 구급대원들이 먼저 도착해서 현장에서 이제 화재를 좀 진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차된 차량도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차량을 저 멀리에 두고 저희가 코스를 더 연장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니까 오히려 화재 진압 시간도 좀 늦춰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렇죠. 그 대형 소방차 전용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잖아요. 아파트에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런 곳도 좁은 골목에는 없는 곳이 많죠.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예. 저희가 노란색 이제 소방차들이 가는 곳은 이렇게 노란 선으로 저희가 실선으로 돼 있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주차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도 주차를 해놓는데 이제 그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또 내려서 주차를 하시면 이제 저희가 도착해서 이제 차량을 밀고 소방차가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 점 빨리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외국에서 보면은 급할 때는 차량을 그냥 강제로 다 밀어버리고서 나중에 국가에서 배상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얘기를 해보죠.
한파주의보에 이어서 또 첫 대설주의보가 이번 주에 내려졌었는데요. 이게 한파주의보나 대설주의보나 추울 때는 역시 뭐 비상근무 똑같이 서시죠? 네, 이제 비상근무 체제가 저희가 똑같이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제설 작업도 해요. 예. 출동하는 뭐 차량에는 바퀴에 스노우 체인도 달고 제설에 필요한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적재해 둡니다. 제가 이제 순찰 다니면서 보니까 한파가 계속돼서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버려서 이제 길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지난주 알려드렸던 이제 빙판길 낙상사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한강도 얼었다고 하는데 뭐 한강 언 거야 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만은 지난 겨울보다 42일이나 빨라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71년 만에 가장 일찍 한강이 얼은 거래요. 낙상도 조심해야겠지만 추위에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전국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 중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한랭질환자가 80여 명이 발생했고 이 중에 6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여러 한랭질환 중에서도 저체온증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3년간 한랭질환자 중 82%가 저체온증 환자였고 올해도 70%가량을 차지한다고 해요. 또 더군다나 한랭질환의 3분의 1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부터 해서 또 술자리 약속 많으실 텐데 이게 술 드시고서 만취해서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저체온증 걸리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긴 해요. 네, 이제 요즘 같은 날씨는 정말 큰일 나죠. 예. 술을 마시면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랐다가 떨어져요. 이때 뇌 인지 기능과 중추신경계가 둔화돼서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고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길가에서 잠들어 사망한 경우도 많고요. 예. 우리가 추워지면 입술이 좀 파래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 창백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체온증만의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저체온증은 몸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저체온증이 심해지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취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데요. 판단력도 떨어지고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잠이 몰려옵니다. 점점 더 심해지면 의식을 잃기도 하고요. 추운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거나 혹은 심하게 몸을 떨면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면 먼저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저체온증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앓고 계신 만성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에게 더욱 위험한데요. 만성질환자는 혈관 수축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우리 보통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고 노인은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사율이 떨어지다 보니 체온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지난해 저체온증 환자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한 바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하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특히 이런 한파 대설주의보 발효됐을 때는 조심 특히 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열 실신이라든지 열 탈진 환자가 발생하면은 일단 체온을 좀 낮춰주는 걸 하잖아요. 그늘로 옮겨서. 그럼 반대로 저체온증 환자가 생기면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저체온증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요. 우선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 마른 담요나 침낭 등으로 감싸주거나 사람이 직접 껴안아주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팔, 다리보다는 몸통이 따뜻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히려 이게 신체 말단 부위를 따뜻하게 할 경우에는 환자 혈관이 추워서 수축되어 있다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말초에 차가운 혈액이 갑자기 심장으로 들어가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담요나 외투 등을 환자에게 덮어주되 겨드랑이나 배 위에 핫팩이나 따뜻한 물통을 두면 효과적이겠습니다. 또 이제 따뜻한 물이나 음료수 권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음료가 기도로 들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몇 학생들이 추위 속에 쓰러진 어르신에게 패딩, 겉옷을 벗어 덮어주는 사진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 학생들이 응급처치를 굉장히 잘한 거였군요. 그렇죠. 이제 다른 것보다 추위에 쓰러진 분들을 보면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따뜻해지려고 술을 먹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술은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니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든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외출 시에는 귀찮으시더라도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벌을 겹쳐 입으시고 장갑이나 목도리, 모자 등을 활용해서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야외 활동과 운동 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 하시고 활동 후에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계시면 쉽게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갈아입도록 합니다. 저체온증 예방 수칙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지키셔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 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홈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